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4살쯤 할머니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갔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입양을 가게 돼서 지금 엄마 밑에서 크게 됐어요. 어릴 적 집은 부유했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엄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도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끝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아버지 친구가 큰 돈을 가로채 달아났거든요. 저와 엄마는 졸지에 빚더미에 앉아서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시장에 나가서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 악착같이 사셨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하면 엄마는 서연아, 지금은 네가 공부하는 게 엄마를 돕는 거야. 네가 좋은 대학을 가면 돈을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네가 돈을 벌겠다고 학교를 관두면 너는 계속 적은 돈만 받고 일해야 돼. 그러니까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답답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 나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도 좀 적으면 엄마가 덜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거 고생도 아니야. 네가 공부 안 하고 돈 번다고 하면 그게 엄마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라고 하시며 제가 계속 공부에 전념하도록 다독이셨어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며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편이어서 그랬는지 다른 애들처럼 과외나 학원 공부를 못하는 만큼 혼자 더 잘하려고 했더니 성적도 따라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의 꿈은 저를 의대에 보내는 것이었지만 학비도 그렇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화학과를 선택했어요. 무난히 합격했죠. 엄마는 제가 대학에 가자 신이 나셔서 식당 손님들한테 소주를 돌리셨대요. 대학에 들어가서 고액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준생들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거나 방통대 다니는 아주머니들 레포트를 써주면서 꽤 쏠쏠하게 돈을 벌게 됐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고 엄마가 조금씩 모았던 돈이랑 제가 저금해두었던 돈을 합해서 엄마 식당을 내게 되었죠. 엄마는 원래 요리 솜씨가 좋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1년이 넘으면서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식당 문을 닫고 서로 맥주잔을 부딪히며 자축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곱기만 하던 엄마 손이 거칠고 형편없더라고요. 엄마, 이제 홀에 아줌마도 두고 좀 편하게 일해. 우리 그래도 되잖아. 아직 빚 갚으려면 멀었어. 더 열심히 벌어야 돼. 그건 그거고 엄마 힘들어서 아프면 다 소용없는 거야. 병원비 들어가면 돈 버나마나인 거 알지? 그리고 그 빚은 도망간 승조 아저씨 때문에 생긴 건데 왜 우리가 갚아? 나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아저씨는 사채를 끌어쓰면서 아버지 도장을 찍어서 각서를 썼고 사채업자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에게 돈을 갚으라고 그때까지도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경찰이 왜 승조 아저씨를 못 잡는지 모르겠다며 왜 우리를 보호 못 해주냐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도 잘 살 때는 이런 일 생길 줄 몰랐잖아. 그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야. 라며 달래곤 하셨죠. 하지만 그 사채업자들은
엄마가 낸 식당을 어떻게 알았는지 손님들이 있을 때 찾아와서 큰 소리로 돈 갚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옆집 가게 아줌마의 전화를 받고 식당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엄마가 엉망이 된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들이 오자마자 사채업자들은 갔다더군요. 하지만 경찰들도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대충 둘러보는 척 하더니 곧 가버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휴지통에 주워 담는 엄마 옆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래? 이것도 그 사람들이 그랬지. 자기네 돈 먼저 갚고 가게를 차려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 내가 잘 벌어야 댁들 돈도 더 빨리 갚지 않겠냐고 막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화가 나서 괜히 깽판 친 거야. 내가 다달이 돈 잘 갚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해줬어. 라고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애써 만든 음식들을 휴지통에 버리니 너무 분하고 속상했어요. 저와 엄마는 조금씩 생기는 단골들도 떨어지고 주변에도 피해가 될까봐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저한테 전화를 했던 피자 가게 아주머니가 자기네가 도와줄 테니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우리 때문에 피해 입으셨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나도 빚쟁이들한테 시달려봐서 그 심정 잘 알아요. 이렇게 다 같이 돕고 사는 거지. 아주머니는 말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게를 틈틈이 왔다 갔다 하셨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는지 눈여겨봐 주셨어요. 덕분에 가게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사채업자들이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 건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빚을 갚으려면 정말 끝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매달 이자를 내는 것만도 빠듯했거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휴학하고서 고액 과외에만 매진했어요. 제가 학교도 괜찮고 시험 볼 때 공부하는 요령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르쳐줘도 애들 성적이 전보다 오르곤 했죠. 그 덕에 저는 몇몇 학생을 소개받아서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자를 내면 사채업자를 따로 만나 과외비로 원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하자 4분의 1 정도를 갚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학교를 쉴 수는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1년 정도를 다니고 또 휴학을 하는 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원금을 갚는 걸 사채업자한테 듣고 저한테 왜 그랬냐며 제발 학교를 먼저 졸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전에 그랬지. 네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는 게 엄마 진짜 돕는 거라고. 라는 엄마의 상화에 결국 복학을 했죠. 무사히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는 가게를 빼서 보증금으로 사채를 일부 갚으셨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고액 과외를 하며 부지런히 돈을 갚았죠. 그렇게 돈을 갚아 나가면서 엄마는 다시 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내셨어요. 제가 쉬라고 했지만 그냥 있는 게 심심하다고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태려고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대체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까? 솔직히 마음이 답답했죠. 그런 때에 회사 팀장님이 저에게 법무팀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사내 운동회 때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팀장님한테 소개해달라고 졸랐다고 하네요. 저도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진수씨, 지금은 제가 좋을지 몰라도 저에 대해 알게 되면 실망할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리 제가 실망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결국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 사정을 알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대학교 때도 저희 집 환경 알고 남친이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에 그 남자가 엄마 분식집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엄마를 도와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서연 씨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남자를 끌고 나가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단단히 말을 했어요. 분식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 남자친구 생긴 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집 형편이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난 우리 집 안 부끄러워. 그게 아니고 우리 아직 빚도 갚고 할 일도 많잖아. 아직 누굴 진지하게 사귈 마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자 엄마는 뭔가 깊이 생각하시더군요. 얼마 후 남자는 얘기를 하자며 저를 카페로 불러냈어요. 어머니한테 서연 씨네 사정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밀어내는 거면 저도 안 물러날 거예요. 저도 같이 노력해서 갚으면 더 좋잖아요. 그걸 진수 씨가 왜 노력해요? 우리 집 문제잖아요. 아무튼 제가 싫은 건 아니죠. 저는 그거면 돼요. 라며 계속 저를 만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 그 사람을 받아줬고 1년 정도 더 만남을 유지했어요. 남자는 자기도 돈 갚는 걸 돕겠다고 했지만 그건 엄마도 저도 거절했죠.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부담을 지게 하는 건 안 되니까요. 저는 남자의 행동이 부담스러워 헤어질까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분식집에 있는데 웬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땡땡 회사 다니는 박서연네 맞아요? 제가 맞다고 하자 아줌마는 다짜고짜 제 머리를 후려치더군요. 너 꽃뱀이지? 남의 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순진한 척하고 내 아들 등골 파먹으려고. 너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저 그런 적 없어요. 진수 씨한테나 저 신경 좀 끄라고 하세요. 네가 뭔데 남의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네가 떨어져 없어지면 될 거 아니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들러붙은 거지? 우리 집안이 지역 유지야. 라더니 접시며 젓가락이며 막 땅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제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남자 어머니는 내가 그런 걸 무서워할 것 같아? 너나 망신당할 준비 톡톡히 하고 있어. 오늘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면서 가게를 떠났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남자한테 전화해서 다시 보지 말자고 했죠. 남자는 어머니와 크게 싸웠다며 다시는 저한테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그 상처에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저녁 퇴근길에 분식집에 갔더니 가게 앞이 시끌시끌 하더군요. 보니까 남자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밀어서 바깥으로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저는 당장 달려가서 엄마, 괜찮아? 아줌마, 남의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딸내미 간수 잘못했으면 엄마도 죄인인 거지. 어디 이런 빚더미에 떡볶이나 만드는 것들이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제가 좋아하는 줄 착각하나 본데요. 저 아줌마 아들한테 관심 없어요. 제발 아줌마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우습게 봐? 가진 것도 없는 게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자 어떤 아줌마가 아니, 지 아들을 좋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며 빈정거리자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그제야 남자 어머니는 마지막 경고라고 큰 소리치고 가게를 떠났고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남자를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엄마가 분식집에서 어떤 아주머니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손을 꼭 잡더니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자 엄마 오랜 친구라서 반가워서 그랬다며 또 보자며 가시더군요. 며칠이 지나서 엄마는 제게 서연아, 우리 빚 이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망갔던 승주 아저씨 찾아서 그 아저씨가 갚기로 했어. 그동안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정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그 사채업자들 안 봐도 되는 거네? 엄마 정말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했어. 저와 엄마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전세자금도 만들고 여행 적금도 들자고 했죠. 그건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다른 애들처럼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예쁘게 다녀. 라며 엄마는 자나 깨나 제 생각만 하셨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남자는 계속 저를 만나러 찾아왔고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수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거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진수 씨도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사람 찾아보세요. 엄마 일은 사과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나니까 괜찮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라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서연이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자 남자는 무안한지 머리를 긁적였고 엄마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자네가 포기하게. 나도 나지만 우리 딸한테도 그랬다면 결혼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못 그러게 하겠습니다. 자네가 다른 일 안 하고 자네 어머니 계속 지키고 있을 건가? 나는 지금까지도 고생만 한 우리 딸 결혼해서 고생하는 꼴 못 봐. 그렇게 남자를 돌려보냈고 엄마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며 회사 끝나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물어봤지만 엄마는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서 하루 종일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나자마자 약속 장소로 달려갔더니 엄마가 전에 봤던 아줌마와 계시더군요. 아주머니가 눈물부터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자 엄마는 서연아, 이분이 네 친엄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그러자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주머니가 와락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알고 보니 친엄마는 딸만 셋을 낳았다며 할머니에게 구박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점집에서 막내가 없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 말을 믿고 저를 친부모님 몰래 보육원에 버렸고요. 부모님은 백방으로 저를 찾았지만 할머니가 보육원에 기부를 하면서 절대 모르게 하라고 했고 보육원에서는 저를 빨리 입양 보낸 거더라고요. 나중에는 엄마가 보육원에 친부모가 찾아와도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대요. 엄마는 제가 너무 예쁘고 좋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데려갈까봐 겁이 나셨다네요. 그러다가 남자 어머니가 와서 행패 부리는 걸 보고 친부모가 잘 살고 있으면 저한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받았던 주소와 연락처로 수소문을 해서 제 친엄마를 찾았다고 해요. 친엄마는 저를 찾았다는 말에 당장 저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지금 사업체에서 다른 식구들과 경영권 다툼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대요. 자식 하나를 아들 낳으라고 벌었다는 식으로 알려지면 그 다툼이 어려워진다고요. 친엄마는 그동안 저를 키워준 보답을 하고 싶다며 사채업자의 빚을 갚아주셨다고 해요. 친엄마가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엄마는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한테 제가 당했다는 얘기에 엄마는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며 친엄마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친엄마도 경영권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서 저한테 다 밝히기로 하신 거였고요.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이 다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두 엄마를 보며 조금씩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죠. 친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저번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잃어버려 놓고 또 시간을 끌어서 미안하다.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저를 위해서 친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저를 낳아준 엄마는 회사 경영권 때문에 저를 찾고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 별말 없이 회사와 집만 오가며 지냈어요. 엄마는 제 눈치만 보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너 때문에 진수가 집을 나가겠다는데 어쩔 거야? 책임져! 이런 소란이 계속될 것 같아 결심을 했어요. 그걸 제가 왜 책임져요? 이렇게 된 거 다들 모인 자리에서 확실히 말할 테니까 이번 주말에 진수 씨랑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전 친엄마에게 연락했죠. 저한테 미안하시면 엄마랑 저 위해서 뭐 하나만 해주세요. 물론이야.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게. 저는 엄마한테도 주말에 남자와 남자 어머니를 같이 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 또 너한테 험하게 굴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진수 씨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있으니까 전처럼 못할 거야. 라며 제 걱정만 하는 엄마를 위로했어요. 주말 약속 장소에는 저와 엄마가 먼저 도착했어요. 잠시 후에 남자 어머니가 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네가 뭐라고 했길래 진수가 나랑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냐? 라며 다짜고짜 삿대질을 했고 엄마는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손가락질이에요? 오늘 다 모이면 얘기 잘 끝내고 마무리하기로 했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라는 걸 지키세요. 아니, 이 여자가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딸내미랑 쑥떡쑥떡 해서 잘 사는지 남자 잡아서 벗겨 먹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네 마네. 또 뭔 꿍꿍이를 꾸몄나 본데 그런 게 나한테 먹힐 것 같아? 그리고 당신 같은 떡볶이나 파는 여자가 감히 나한테 예의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긴다고 생각 안 해? 어디서 남 등이나 쳐먹으려는 것들이 이렇게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됐는지 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막 뭐라고 하려는데 남자가 엄마 진짜 왜 이래. 오늘 조용히 얘기 듣기만 한다고 했잖아. 그동안 나 없는 데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군 거야? 심하긴 뭐가 심해. 네가 콩깍지 씌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나라도 할 말 해야지. 당신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또 내 아들 홀딱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인지 몰라도 어림없어. 그때 친엄마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잖아요. 돈에는 돈이죠. 돈이 최고니 얼마나 돈에 약하겠어요. 잠깐 저쪽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참 한심하더군요. 우리 서연이가 뭐가 아쉬워서 대개 아들을 벗겨 먹어요? 이렇게 잘 사는 친엄마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놀라자 엄마는 여기 이분이 서연이를 낳아주신 친엄마예요. 땡땡 기업 사장님이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서연이를 키웠지만 서연이는 엄연히 이분 딸이에요.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놀라서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친엄마 바지와 구두에 물이 다 튀었고 남자 어머니는 아우 사모님 이걸 어째요. 제 실수로 이렇게 비싼 옷이 다 젖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깟 물 튀긴 건 죄송한데 내 딸하고 제 은인 같은 분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연 맺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남자 어머니는 하얗게 질려서 더 말을 못 이었고 저는 남자에게
당신 어머니가 회사 앞까지 저 찾아온 거 알아요? 다시는 못 그러게 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뭘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세요. 내가 싫다고 했는데 진수 씨가 따라다닌 거라고. 그게 저는 저희 두 사람만 잘 되면 잘 풀릴 것 같아서 서연 씨도 저 좋아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에요.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서연이만 오해받고 오늘까지 이런 수모를 당했잖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믿어달라는 거야. 엄마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남자 어머니에게 이제 아시겠어요? 대개 아들이 자꾸 우리 딸 따라다닌 거예요.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함부로 하면 그땐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라고 했고 남자 어머니와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마무리가 됐고 저와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친엄마도 오는 거 말 안 해서 미안해. 나는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으면 했는데 엄마가 안 나간다고 하실까 봐. 됐어. 엄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딸한테 함부로 못할 테니까 그거면 괜찮아. 그 후 친엄마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같이 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저를 키우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몇 년만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요. 엄마도 저보고 친엄마한테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친엄마에게 우리 엄마와 살겠다고 했어요. 저를 어려울 때도 끝까지 공부시키시고 지켜준 엄마예요. 엄마는 회사 때문에 처음에도 지금도 나를 숨기고 버렸지만 우리 엄마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이미 다친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친엄마도 더는 말을 못하고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내주셨어요. 엄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받으라고 했죠. 그동안 저를 키워준 것도 이걸로 부족하다고요. 원래 성실하고 수완도 있는 엄마여서 레스토랑은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계획했던 대로 엄마와 꽤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죠. 거기서 엄마와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친구의 주선으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친엄마와는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돈도 물질도 좋지만 저를 마음으로 낳아주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